네,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엔터주에 대한 전망을 좀 해보겠는데요. 실적 시즌이 본격 이제 도래를 했고, 거래소 종목들 발표가 되고, 그리고 이제 코스닥 종목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이제 주요 종목들이 모두 실적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각 섹터별로 실적 전망이라든지 실적 발표 이후에 주가가 어떻게 움직일지 등에 대해서 시리즈별로 조금 이어갈 생각입니다. 우선 그 가장 어려운 섹터부터 좀 훑어보죠. 요즘 최근에 어려운 쪽이야 당연히 이제 뭐 2차 전지라든지 뭐 게임 쪽도 최근에 올라와 좀 힘들고 뭐 엔터 부분도 마찬가지고 뭐 등등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좋은 섹터부터 좀 훑어보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다음 시리즈로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은 엔터 쪽의 실적 전망, 앞으로 어떤 흐름을 보일 것인가를 좀 말씀을 좀 드리겠는데, 최근에 이제 그 엔터 쪽 섹터가 왜 안 좋은가 하는 부분들은 사실 숫자에서 많이 나오죠. 여기 하이브의 월별 앨범 판매량, JYP, SM 등등 이렇게 나와 있는데, 여기 내용들을 좀 살펴보시면 이렇습니다. 전체적인 추이가 앨범 판매량을 놓고 보면 앨범 판매량이 전부는 아닙니다만은 이걸 기준으로 많이 보지 않습니까? 중국 공구 때문에 최근에 이렇게 많이 올라가다가 둔화되는 모습, JYP 보시면 올라가다가 둔화되는 모습, SM 같은 경우는 사실 조금 다르죠. SM은 굉장히 고르게 좀 진행된다는 걸 볼 수 있어요. 실적에 있어서 가장 안정적인 쪽은 SM이라는 게 여기에 나오고 있습니다. 자료에. YG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그래서 전체 메이저 4개 회사 중에서 SM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좀 굴곡이 심하고 최근 앨범 판매량이 조금 이렇게 추이가 좀 약해지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거긴 여러 요인도 있겠지만은 최근에 이제 뭐 신인 그룹의 활동이라든지 그 다음에 기존 어떤 멤버들의 컴백이라든지 이런 걸 놓고 보면 예전만큼 그렇게 활발하지 못하다는 느낌이 드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약간 2차전지가 뭐 캐즘 얘기하는데 엔터섹터도 약간 그런 느낌이 좀 있습니다. 근데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수출 지표를 놓고 보면 앨범 판매량은 최근에 좀 나아지고 있는 추세가 보이는데 전체 실적 전망을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지금 하이브거든요. 하이브 작년에 영업이익이 한 2,900억 정도를 보고 있는데 2,900억, 2,965억 정도가 나왔는데 이번 연도 같은 경우는 2,794억 정도를 보고 있어요. 약간 감익이죠. 아무래도 BTS가 군대가 있다 보니까 약간 그런 모습이 좀 나오고 있고, 그러면은 다음 JYP가 어떠냐 하면 JYP가 1694억 정도 작년에 수익을 영업이익을 봤었는데 올해는 1617억이에요. 감익이죠. 조금 감익. 요 컨센이 조금씩 내려온 겁니다. 원래는 높았었는데 내려왔죠. 그리고 작년이 워낙에 세다 보니까 원래 또 감익이 좀 나온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것도 있고요. YG를 넘어가면 작년에 795억 정도가 이제 영업이익이었는데 올해 180억이에요. YG가 가장 문제죠. 왜냐하면 블랙핑크 활동이 지금은 멈춰져 있지 않습니까? 4명 합체된 그룹의 어떤 전체 계약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고 성공했지만 개별 계약 같은 경우는 실패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통제가 잘 안 되죠. 그래서 블랙핑크의 활동은 뭐 다행이지만은 내년에 이어질 걸로 좀 보고 있습니다. 내년 실적은 다시 올라올 것이다 예상을 하고 있죠. 하지만 여러 가지 실적 모멘텀은 YG가 제일 약합니다. 자, 그 다음에 SM을 놓고 보면 실적 안정성은 가장 좋다고 했는데 작년에 1135억 정도를 보이다가 올해는 1304억 정도. 그러니까 4개사, 4개사 중에서 유일하게 실적이 올라오는 섹터가 종목 회사가 SM입니다. 거기다가 PER도 14배로 가장 싸죠. 네. 그래서 실적 전망을 놓고 보면 SM이 가장 성장이 안정적이고 고르게 좋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이런 역성장에 대한 우려와 전망 때문에 주가가 지금 조금 어렵다는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고, 그리고 또 하나의 문제는 지난번에 미니진 사태가 나오긴 했지만은 이런 것도 노이즈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호사다마라고 해야 되나? 돈이 되는 곳에
아무래도 마가 많이 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미니진 사건 자체가 전체 엔터 밸류를 멀티플을 좀 떨어뜨리는 게 분명히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해결돼야 되는가? 결국은 이런 사건 같은 경우는 지금도 법정 싸움을 진행하고 있지 않습니까? 잊혀져야 돼요. 예, 이게 앞으로 영향을 크게 숫자적으로 미칠 가능성은 낮지만은 이 센치멘털적으로 영향을 좀 주기 때문에 이건 시간이 필요하다. 잊혀지는 수밖에 없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노이즈도 많고 덕분에 많이 고생을 했는데 거기다가 문제는 제가 보기에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 이겁니다. 자, 국내에서 이제 그 론칭된 많은 걸그룹들, 뭐 남자 아이돌 그룹들, 신인 그룹들 성과 좋았습니다. 근데 이제 케이팝이 확장하기 위해서 현지화 작업을 지금 진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 현지화 작업을 진행되고 있는 게 1차가 그때 JYP의 비차 걸그룹이 나왔었죠. 그리고 2차적으로 하이브의 미국 걸그룹 캐치아이가 나왔었죠. 지금 벌써 뭐 두 번째 싱글 터치 발표한다 그러는데, 그러면 두 개의 해외 현지화 작업을 한 그룹이 나왔을 당시에 큰 호응이 있었느냐? 크게 없었죠. 우리 걸그룹이나 이제 보이그룹이 처음에 나오게 되면 예전과 다르게 돈 버는 시점이 굉장히 많이 빨라졌죠. 예전은 한 2년, 3년에 돈 버는 시점이 걸린다 그러면, 론칭 이후에나 걸린다 그러면, 최근에는 이제 론칭을 좀 정교하게 진행하면서 나오자마자 돈을 버는 경우도 꽤 많았죠. 1년 안에 돈을 버는 경우도 꽤 많았습니다. 근데 그걸 생각하고 해외 현지화 그룹을 열어보니까 그렇진 않더라. 뜨뜻미지근하더라는 겁니다. 사실 당장 어떻게 뭐 성과가 나겠습니까만은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실망감도 주가에 반영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 부분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왜냐하면 이제 씨를 뿌리고 있는 단계거든요. 이제 씨를 뿌리니까. 다만 역시 SM 쪽을 놓고 보면 다르다. NCT라는 이제 브랜드 파워를 안고 있긴 하지만은 NCT 위시라는 이쪽은 일본에서 론칭했거든요. 일본의 순수 일본 아이돌 그룹만을 통해서 론칭한 NCT 현지화 그룹 같은 경우는 성공을 했습니다. 초동 53만 장까지 나올 정도로 성공을 했거든요. 이걸 놓고 보면 SM 쪽이 지금까지는 잘 진행을 하고 있구나. 그리고 엔터 쪽의 중요한 모멘텀인 해외 현지화 작업 같은 경우가 앞으로 도전이 계속될 겁니다. 여기에 대한 도전은 계속될 것이고 아마도 성과는 나올 수밖에 없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최근에 이제 그 SM 쪽에서 나온 게 뭐냐면, SM이 또 현지화 그룹 중에 올 하반기에 나오는 영국 보이 그룹이 있는데 여기는 사실 기대를 좀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까는 앞서 나왔던 JYP나 비차 같은 경우, 그리고 하이브의 캐치 아이 같은 경우는 어디 기댈 곳이 없어요. 단독 브랜드로 나왔는데 여기 영국 보이 그룹 같은 경우는 원 디렉션이라는 그래도 뭐 글로벌 아이돌 그룹 아니겠습니까? 지금 구독자가 3,800만 명 수준이라 그러는데 꽤 유명한 이 원 디렉션의 약간 후계자 느낌으로 나온다는 것. 이런 게 좋지 않습니까? 뭔가 기댈 곳이 있는. 그래서 이 보이 그룹 같은 경우는 하반기에 지금 6부작으로 방영이 될 것 같은데 일단 론칭을 하는데 성공 가능성을 좀 높게 보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성공을 해야 또 멀티플도 올라가고 또 실적에 대한 기대감도 클 수밖에 없죠. 자, 이런 상황을 전체적으로 좀 정리를 한다 그러면 이렇습니다. 지금 현재 당장 실적 추이가 가장 양호한 쪽은 SM이다. SM이 탑픽이에요. 엔터 쪽에 관심이 있다 그러면은 SM이 탑픽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근 증권사의 리포트를 가만히 보면은 실적 추이나 이런 것 때문에 전망이나 이런 걸 통해서 볼 때 하이브도 그렇고 YG도 그렇고 JYP도 그렇고 목표가가 다 내려가고 있죠. 유일하게 목표가가 유지가 되고 있는 게 SM인데 그 이유가 실적 추이가 가장 좋고, 그리고 지금 하반기에도 기대가 되는 보이그룹, 걸그룹이 모두 준비가 되어 있다는 측면에서 SM을 가장 높게 점수를 주고 있다는 점 기억하시고, 두 번째 이제 모멘텀 측면에서는 이 새로운 해외 모멘텀,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해외 현지화 작업, 여기에 대한 모멘텀이 반드시 필요하다. 이건 하반기에 확인이 될 겁니다. 자, 그리고 이제 가장 중요한 건 내년은 어떨 것인가. 지금 이미 하반기에 넘어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내년에 대한 기대되는 섹터, 종목들 얘기가 나올 건데 그럴 수밖에 없죠. 내년 성장 모멘텀 같은 경우는 엔터 쪽이 부각될 수밖에 없다. 일단 가장 큰 건 그렇죠. 하이브의 BTS 같은 경우가 내년에 완전체 복귀를 한다는 것. 거기다가 여러 가지 그 엔터 쪽에 좀 불확실성들 이런 부분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좀 잊혀질 겁니다. 민 대표 사건이나 이런 것들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또 하이브 쪽에서 추진하는 것 중에서 우리 웨이브 같은 하이브 쪽에서 하고 있는 이 여러 가지 사업들 이런 사업들이 안정을 취해가는 가능성이 높다는 점 이런 부분들 위버스 같은 경우가 지금 현재 상당히 안정을 좀 다시 찾아가고 있거든요. 자, 그런 부분들을 생각한다 그러면은 하반기부터는 조금 기대를 할 수 있지 않겠는가. 이번 2, 4분기 실적 발표가 바닥일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빠르게 보시는 분들은 SM 쪽이 가장 좋고요. 나머지 뭐 하반기나 내년 모멘텀을 감안한다 그러면은 역시 하이브가 차순위 종목이 될 것이다.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약간 호흡 조절이 필요하겠죠. 다만 이번 2, 4분기가 바닥이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자, 그렇게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엔터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